지난번 중국 아시안컵의 난투전, 눈뜨고 볼 수 없는 졸전에 실망한 것인지 결국 중국 방송국이 중계를 중단하며 포기하는가 하면 중국 선수들 중에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아시안컵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 옐로우 카드를 꺼내지 않았던 한국 주심의 판정이 중국에게는 도구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거친 반칙만 난무한 수준 이하의 경기력에 중국 팬들도 이제 그만 해산하자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판에 직면한 사람은 중국을 대표하는 스타 우레이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1차전서 부진에 빠진 에이스 우레이를 2차전 선발에서 빼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왔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중국 대표팀에서는 우레이를 2차전에서도 선발로 출전시키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중국의 첫 승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우레이는 절호의 득점 기회를 2번이나 허무하게 날려먹었습니다. 전반 44분 우레이가 골문 앞에서 슈팅을 날렸지만 모스타파 마타르 골키퍼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조기 축구회가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후반 20분 우레이는 레바논 골키퍼가 펀칭한 공을 노마크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넣으며 골대에 아무도 없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무조건 골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우레이의 슛이 너무 약했습니다. 골문 앞 수비수가 공을 걷어내며 득점은 무산되었고 결국 우레이는 후반 21분 교체됐습니다. 경기 후 중국 팬들은 우레이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스포츠 게시판에는 우레이 이제 은퇴해라. 노마크 슛도 못 넣는 게 선수냐? 중국 망신 그만 시켜라. 1차전 슈팅 0, 2차전 노마크 슈팅 실패. 이런 선수가 우리 공격수냐?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등의 원망 섞인 비판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 팬들의 반응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우레이는 중국 축구의 영웅이자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레이의 위엄은 2017년 슈퍼리그 득점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주도 아래 축구 굴기를 추진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을 들여와 슈퍼리그를 세계적인 리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득점 순위를 보면 3위 우레이를 제외하면 모두 외국인 선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레이는 2018년 여름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영입설이 돌았으나 상하이 상강의 리그 우승과 아쳔 재패가 먼저라며 이적을 거절했습니다. 2018년 10월 28일 벌어진 산둥 루넌과의 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해 중국 일부 리그 통산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서 탁구 선수 장지커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운동선수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지만 해외 진출 실패와 자국 축구 인기가 시들어지며 우레이의 인기와 관심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영웅 대접을 받았던 우레이가 한순간에 역적이 된 상황은 씁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간판 스타 우레이가 골대가 텅 빈 천금 같은 기회를 날린 후 지었던 허탈한 표정은 중국 축구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승이라도 하고 싶은 갈 길 바쁜 중국 대표팀에서 지난 경기 부상을 입고 아시안컵을 떠나야 하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소우 스포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회 첫 경기에서 명단 제외됐던 공격수 웨이스아오가 사타구니 부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슈퍼리그 우한 산전에서 뛰는 웨이스아오는 2017년 A대표팀에서 데뷔했습니다. 그의 대표팀 첫 골은 일본에서 열린 2017 동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한국전에서 기록한 것인데 당시 중국은 한국과 2대2로 비겼기 때문에 중국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웨이시아오는 부상으로 타지키스탄전 출전 명단에서 빠졌고 레바논전도 결장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에서는 이 선수의 다리 근육 부상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중국의 경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우레이의 부진에 이어 웨이스아오의 부상 소식까지 들려오자 그냥 이번 대회를 포기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단기간에 회복되는 부상이 아닌 만큼 중국 대표팀은 그의 컨디션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회복 기간은 빨라도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별리그 모든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도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드필더 다이웨이진 선수는 아찔한 상황을 보여줬는데 레바논과 경기에서 전반 13분 상대 수비수 축구와 스파이크의 얼굴을 다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레바논 수비수 칼릴 카미스가 오른쪽 측면으로 넘어온 공을 걷어내려고 발을 뻗었고 이때 다이웨이진이 따라붙었는데 카미스는 공을 건드린 뒤 발을 내리는 상황에서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당시 한국인 고영진 심판은 한국인 심판진이 있는 비디오 판독실과 교신했고 카미스의 동작을 두고 레드카드 여부를 판단했지만 심판은 카미스가 고의적으로 다이웨이진을 가격하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처참한 경기력으로 졸전을 펼친 중국 대표팀은 경기장을 찾은 중국 축구팬조차 야유를 보낼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약체들을 상대로 1승도 챙기지 못한 중국은 3차전에서 개최국 카타르와 격돌합니다. 16강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포기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는 경기 베팅 현황과 방송국의 경기 중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럽의 대표적인 베팅 업체 배365는 중국의 승리의 2.5, 무승부 3.00, 패배 3.10으로 배당률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날 경기가 중국 현지에서조차 TV 생중계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매체는 레바논전이 사활을 건 경기라 팬들의 관심도가 높고 TV 생중계를 보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중계권사인 CCTV가 동시간대에 열리는 중국 남자 프로농구 생중계를 편성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중국인들은 이미 이전 경기인 타지키스탄전 무승부로 아시안컵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아시안컵 중계 일정을 취소하고 선전, 신장의 프로농구 생중계를 진행한 것입니다. 중국 축구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농구의 인기는 축구 이상입니다. 따라서 방송국에서는 차라리 농구를 중계하는 일정을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관심 없는 척하면서도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 현지에서는 중국 축구가 16강에 갈 수 있다며 무승, 무득점으로도 16강이 가능하다는 황당 시나리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저마다 16강 경우의 수를 따지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소우닷컴은 이미 지난 2016년 유럽축구연맹 유럽축구선수권대회에선 포르투갈이 조별리그 3무를 기록한 뒤 16강에 올라 우승까지 차지한 바 있다며 카타르에 0대1로 지더라도 레바논과 타지키스탄의 경기 결과에 따라 기적적으로 조 2위로 16강에 오를 수도 있다. 1%의 기적을 만들어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카타르전 승리입니다. 카타르를 이기면 중국은 같은 시각 열리는 타지키스탄, 레바논전 결과와 상관없이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전력으로 카타르를 꺾겠다는 것은 헛된 꿈이나 다름없다는 자국 매체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타르전 무승부 이하일 경우인데 만약 중국이 카타르와 비기면 타지키스탄, 레바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타지키스탄과 레바논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중국은 승점 3, 다른 두 팀은 승점 2로 중국이 2위로 16강에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타지키스탄과 레바논전에서 승패가 갈리면 중국은 3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조 3위 팀들과 성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카타르에 0대1로 지더라도 16강 진출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카타르에 지고 타지키스탄과 레바논도 무득점 무승부에 그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중국은 다른 두 팀과 승점 동률을 이루고 상대 전적에서도 모두 동률을 이룹니다. 조별리그 전체 득실에선 중국이 타지키스탄과 동률이고 페어플레이 점수에서도 레드카드 한 장을 받았던 타지키스탄에 비해 중국이 유리한데 결국 중국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두고도 조 2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고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도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결국 실력을 통한 16강 진출이 아닌 대회 역사에 남을 진기록 속 16강을 바라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중국을 대표하는 관영 매체에서조차 자국 축구팀을 비판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한 자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해 이례적으로 아시아 3류 수준이라고 직격했는데요. 관영 후배의 일보 산하 극목신문과 남방일보 등 현지 중국 매체들은 지난 13일 아시안컵에 처음 출전한 한 수 아래 타지키스탄과의 1차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데 이어 이무 전적을 기록해 8강 진출 목표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제축구연맹 랭킹 100위권 바뀐 약체팀들과 경기에서 잇따라 비긴 것은 중국이 아시아 3류 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8강 진출은 중국 팬의 희망 고문일 뿐 중국 팀은 조별리그를 마치자마자 짐을 쌀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애국심 고취에 축구를 활용해 오던 중국에서 관영 매체가 자국 대표팀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체 왜 이런 비판을 쏟아내는 것일까요? 최근 축구를 보는 중국인들의 시선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중국 중앙TV가 부패 척결 다큐멘터리를 통해 중국 축구계에 만연한 승부조작,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이 다큐에 의하면 2022년 11월 부패 혐의로 체포돼 당국의 조사를 받는 리태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0만 위안, 하나로 약 5억 6천만 원의 뇌물을 상납했고 국가대표팀 감독이 된 뒤 실력이 안 되는 선수들을 대표팀으로 발탁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청렴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뒤로는 돈까지 오갔다는 사실에 중국인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포기하고 국민성 향상을 위한 도덕교육에 힘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중국이 축구를 잘한다고 좋아할 다른 나라는 없지만 중국인들의 국민성이 조금이라도 향상되어 다른 나라에 끼치는 민폐가 줄어든다면 그것이 인류 발전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